유사과학인데 뇌만이 나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거 유사과학 아니에요. 뇌과학과 인지과학의 주류예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풍 작가님. 한참 얘기를 나눴지만 벌써 피곤한데요? 왜 피곤하죠? 네. 시작도 안 했는데.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그러게요. 네. 저희 그- 이 방송 소개만 간단하게 하고 가면은 네. 내년에는 네 번째 편입니다. 저 그런가요?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 코너에 네, 이것만 알면 되고 네네네. 오늘의 목적은 그냥 서로의 뇌를 다 까는 거. 그럼 어떻게 깔 수가 있을까요? 그거? 그냥 마시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예전에 했던 그 방송에서 그때 거인의 어깨라는 거인의 어깨 맞아요. 그 방송에서 네. 같이 한번 처음 뵀었었고 방송이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뵈가지고 저는 뭐 늘 TV에서 익숙하고 요새는 그 찜풍펄, 침벌 네 그렇죠. 찜풍펄로 네네네. 네, 풍님을 모시게 돼서 제가 거기 사실은 고정 멤버는 아닌데 어쩌다가 이제 거기 많이 좀 저는 놀러 가거든요. 오늘은 또 제 채널에 그렇죠. 나와주셨고. 제가 워낙 또 그리고 팬이고 구독까지 했습니다. 진짜요? 그럼요. 구독. 구독 좋아요는 알림 설정도요? 알림까지는 오늘 그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심오하게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나인가라는 거를 증명하는 사실이 우리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미래에는 엄청 중요해질 거예요. 이제는 사실 온라인 딥페이크, 인공지능 맞아요. 다 그냥 똑같이 생기고 말투 똑같고 이러면 구분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진짜 김풍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DNA와 지문? DNA 지문 맞죠? 예. 맞아요. 귀의 모양새? 귀의 모양새. 예, 귀가 또 그걸 알아보더라고요. 귀의 모양이 또 특이하시네요. 예, 귀의 모양은 또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또 감별을 한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던데요. 그래서 실제로 생체 인식 기술이 특히 요새 메타버스나 뭐 딥페이크 이런 세상에서 네. 핫해져서 그쵸. 실제로 홍채 인식, 지문,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뇌파도 있고 네. 귀 모양도 있고 얼굴 모양도 있고 다 있는데 네. 제일 강력한 건 DNA죠. 그렇죠. 사실 DNA. 근데 제가 지금 DNA를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검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는 그 김풍 작가님이 맞나 아닌가 이렇게 확인하려면 그러게요. 우리 지금 벌써 했잖아요. 사실 만나자마자 공통의 기억. 맞네요. 네, 그 기억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거인역에 같이 나왔죠. 근데 그 순간 네 이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맞네. 김풍이 아니거나 치매에 걸렸거나. 그러네요. 네. 맞아요. 보통 이제 뭐 영화나 특히 네. 뭐 만화 같은 데도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막 접신들리거나 막 맞아요. 이럴 때 이제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막 그럴 때 있잖아 뭐 엉덩이에 점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당신이야? 막 이러잖아요. 진짜? 만화나 영화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되게 클리셰죠. 너무 흔해서 그거 쓰면은 이제 안 될 정도로 개인만이 알고 있는 맞아. 개인만이 알고 있는. 예. 근데 둘 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이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예. 영속성, persistence. 그래서 내가 예전의 나랑 지금의 나랑 뭔가 연속성이 있어야 이게 난 거지.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지점이 되게 항상 궁금하긴 했어요. 독실한 어떤 뭐 종교인이었다고 봐요. 네네. 근데 이분이 좀 나이가 좀 들어서 그 종교에 귀의를 했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나이가 더 들고 나니 갑자기 치매가 왔어요. 치매 왔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거의 해리해버리고 그 이전 기억을 갑자기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교를 부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그 종교로 인해서 자기는 되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그 종교를 벗어나게 됐었을 때는 과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고민을 한참 하다가 잠들곤 합니다. 근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과학자들은 잠들고 나서 일어나면은 이걸로 어떤 실험을 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과학자가 아니어가지고 아까 그 말했던 두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생각 실험을 해요. 대표적인 예로 풍님의 머리를 제 몸에 이식할 수 있다. 그럼 이 사람은 풍으로 살까 동선으로 살까? 결혼 안 한 상태에서 뇌가 넘어왔는데 네. 근데 누군가가 사랑에 빠졌어요. 어,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네. 그 아이는 풍을 닮았을까요? 동선을 닮았을까요? DNA를 따라가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어쨌든 뇌가 넘어왔어도 몸 따라가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 사람은 김풍일까요? 아니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맞아요. 예, 되게 많이 봤거든요, 사실상. 방송 중에 특히나 많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왜 정동선이 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그걸 되게 부정을 하겠지만 어느 순간 거기 뭔가 융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누구냐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두 이론, 그 마음과 정신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몸을 따라가느냐라는 두 이론 말고 세 번째 이론이 뭐냐면 내러티브를 따라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에서 매일 내가 새로운 경험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그게 또 나의 내러티브가 되고 기억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라고 믿는 나의 이야기가 나를 만든다. 이것도 사실 제가 다 공감이 되는 게 네. 저는 이제 좀 일기 같은 걸 쓰는 편인데 10년 전에 썼던 것도 가끔 봐요. 오.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은 이건 도저히 나라고 믿을 수가 없는 어떤 가치관의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예, 근데 제가 그거를 안 봤으면은 네. 그때도 나는 이런 가치관을 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달라요. 이 글을 제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썼으면은 저는 대놓고 엄청 욕을 했을 거예요. 결혼 전에 저와 결혼 후에 저도 엄청 달라요. 저를 아, 알던 그래요? 친구들이 결혼 전에 알던 다릅니까? 친구들은 넌 사람이 아니었어. 보통 결혼 전에 사람인 네. 경우가 흔치 않죠. 최근에 결혼하시지 않았나요? 저도 한 2년 됐습니다. 예. 저도 되게 많이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자, 자, 다시 돌아가서 아까 그 사람이 변했다라는 얘기했잖아요. 네네. 방송하다 보면 예. 이걸 실제로 또 연구를 했어요.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치매에 걸린 분들이 조금씩 성격이 변해가잖아요. 그쵸. 기억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 사람이 언제 변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가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오히려 이제 오렌지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과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원래 수영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산을 다니거나 이런 거는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크게 변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념과 어떤 윤리 도덕적인 성향이 변하는 순간 종교를 믿던 사람이 갑자기 종교를 바꾼다든지 정치적인 신념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평소에 안 하던 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변했대 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더라는 거죠. 너무 공감이 되긴 공감이 합니다. 되게요. 네, 공감이 되긴 합니다. 특히나 어떤 이념이나 네, 어떤 정치라든가 정말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뀐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크게 어떤 그걸 느끼나 봐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저는 뭐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저는 오히려 바뀌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제 작품 중에 찌질의 역사라는 작품이 네네네네. 근데 유명하죠. 근데 그것도 보면은 사실 이제 과거부터 이야기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과거에 있는 주인공은 진짜 막 엄청난 여자친구한테 정말 몹쓸 짓을 해요. 그러니까 네. 몹쓸 짓이라는 게 진짜 폐악질인데 그게 몰라서 하는 폐악질들 있잖아요. 남자들의 어떤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막 하다가 또 성장을 해요. 자기는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역시나 어떤 다른 종류의 어떤 그런 이제 또 폐악질을 또 하겠죠. 당연히 제버릇 이렇게 못 주니까 그런 거를 봤었을 때 그 나선형 구조로 계속 얘가 성장을 한다고 봤었을 때 과거에 있는 이 친구와 현재 있는 이 친구는 정말 다른 인격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도 결국은 이 사람은 하나의 사람으로 보게 되죠. 사실상 연속성이라는 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항상 저는 늘 고민을 하거든요. 과거의 나를 그것도 나라고 생각을 보통 안 하려고들 많이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 특히나 그 과거가 찌질했을 경우에 저도 그렇죠. 근데 그건 내가 아니었어라고 그렇죠. 생각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보통 그게 맞는 거고 보통 사람은 당연히 실수를 하고 뭐 누구한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막 해가면서 성장을 했었을 때 만들어져 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그럼 부정해 버리냐? 사실 그것도 저는 안 된다고. 아니죠. 근데 요즘 좀 무서운 거는 이게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고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게 박제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찌질했던 나를 나는 이미 까먹고 나는 이제 뭐 멋있는 사람이 됐어라고 우리는 믿으면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 예전에 찌질함이 포레버 남아 있어가지고 맞아요. 너 이런 애였잖아라는 거를 그렇죠. 박제돼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좀 슬프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새로운 어떤 철학이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좀 몹쓸 짓도 많이 하고 찌질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쵸. 나를 용서한 사람은 타인도 용서를 잘하는 편 같아요. 사실 근데 맞아요. 내가 나를 부정하고 맞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맞아요. 또 다른 사람한테 되게 엄격해요. 오, 맞아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오, 맞아요. 그래 나중에 파보면은 얘도 나와. 이런 과거가. 맞아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도 찌질의 역사 그 연재를 했었을 때 맞아요. 네. 댓글을 보면은 이것에 대해 되게 공감하는 사람과 네. 그것에 대해서 막 욕하는 두 파로 나뉘는데 네네네. 공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런 과거들이 있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보면은
약간 좀 자기랑 되게 그거를 딱 그 분리시키더라고요. 이게 되게 극단적으로 나와 있는 게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누군가한테 막 고문을 하는 걸 보게 해요. 이게 물론 가짜지만 진짜 배우가 리얼하게 연기하거든요. 전기 쇼크를 받고 막 괴로워해요. 네.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건 내가 그냥 보면서 괴로워했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어떻게 생각이 또 바뀌냐면은 쟤는 뭔가 고문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고 내가 괴로우니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근데 그 합리화를 시키는 경향이 누가 더 강했냐면 세상은 정의로워야 돼. 세상은 권선징악이 그 통하는 세상이어야 되고 선이 이겨야 되고 이런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돼라고 더 강하게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불합리를 보게 되고 괴로움 당한 사람을 보게 되면 괴로우니까 무의식적으로 그게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거기에도 나와요. 그죠? 네, 그 책에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서운 거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찌질하고 맞아요. 못 낳고 나도 나쁜 사람이었어를 오히려 이렇게 쿨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그 사실은 저는 나아가는 거죠. 그 요즘에 막 넷플릭스 막 이런데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K 콘텐츠가 사실은 되게 막 해외에서 많이 주목을 받잖아요. 저는 근데 그거의 그 힘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침략도 받았었고, 네.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이렇게 뭐 병자호란 뭐 이럴 때는 막 인조가 막 무릎도 꿇었었고, 그렇죠. 이런 역사의 어떤 치욕, 뭐 임진왜란도 있었지만 뭐 일제 시대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또 뭐 근현대사 같은 경우도 사실 진짜 막 얼마나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또 거기에 또 어떤 뭐 혁명도 벌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민주주의가 오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그걸 문학적으로 풀어왔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약간 좀 자유를 좀 얻었던 것 같아요. 뭐 문학 작품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알게 모르게 그런 계속 봐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표현을 할 때는 되게 가감 없이 이야기를 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찌질할 수도 있고, 또는 뭔가 누구한테 해악을 끼칠 수도 있고, 네. 막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쁘게 포장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 날것의 느낌을, 그 날것의 느낌이 또 저는 문학에도 있었지만 네. 어느 순간 약간 문학에선 좀 약해지다가 네. 그 웹툰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그래서 웹툰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 날것의 느낌, 감정 막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네네네. 우리 항상 이제 과감이 없다 보니 네. 약간 좀 그런 것들도 아마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 콘텐츠 아이덴티티에 대한 약간 그런 생각. 약간의 리얼함. 우리가 처음에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시작을 그렇군요. 했다가 대한민국에 있는 난 누구인가로 넘어왔는데 예. 사실 이게 심리학자들도 비슷하게 간 게 아이덴티티라고 부르는 게 두 개야. 하나는 그냥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내 아이덴티티 에고라고 불리는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문화적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역사 문화 시대에 자라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냐라는 문화적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야. 근데 두 가지가 같이 있지만 이 아이덴티티라고 부르는 두 가지가 똑같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게 과학적인 접근의 아이덴티티라는 것도 되게 흥미롭고, 펼쳐질 미래 시대에는 그게 되게 중요한 사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 좀 좋아하는 게 본캐 부캐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김풍 작가님도 부캐가 되게 많은 편이고. 사실 지금도 부캐입니다. 안경 끼고 있잖아요. 네, 안경 끼고 있으면 일단 부캐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캐릭터가 많아진 걸 저는 되게 좋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시인 중에 월트 휘트먼이 있어요. Song of Myself라고.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서 하나 전에 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Do I contradict myself? 그러니까 내가 모순된 존재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답을 해요. Well. 그래. 나는 모순된 존재지. 괜찮아. 그렇지만 결론을 뭐라고 내냐면 I am large, I contain multitudes. 그러니까 나는 거대한 존재야. 내 안에는 수많은 세상들이 있어. 다 내 안에 있어. 그렇지만 그게 나야. 나는 거대한 존재고 내 안에는 수없이 많은 세상들이 있어. 이 얘기를 하거든요. 참 이게 진짜 저도 들을 때 보니까 약간 그 느낌이 마치 양자역학처럼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전자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그 원자라는 어떤 그 테두리 안에 어딘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할 수 없는 불확정성의 원리. 하지만 그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그 원자라는 거죠. 일종의.
아, 나는 원자다. 예, 근데 이제 원자라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요 궤도 안에서 그 움직이는 어쨌든 그 있잖아요. 네네. 예, 거기 정말 제가 과학을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이 안 되네요. 아니, 괜찮아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신기한 거는 이게 나라는 존재가 결국은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네. 사실은 그리스 시대의 데모크리토스가 이미 했어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데모크리토스가 사실 되게 신기해요. 내가 전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은 나중에 난 다 원자로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뭐 이렇게까지도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또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말 이건 유사과학입니다. 유사과학인데 뇌만이 나가 아닐 수도 있다. 신체에도 어떤 그 기억 저장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이거 거. 유사과학 아니에요. 아, 그래요? 유사과학이 아닌 게 체화된 인지라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뇌가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내 몸 전체까지 합쳐야 나다라고 보는 게 오. 지금은 뇌과학과 인지과학의 주류예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 실험을 할 수 있잖아요. 내 뇌를 빼서 네. 그러면 사람이 아닌 동물의 몸 안에 넣는다. 네. 근데 이제 뇌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 뇌를 동물의 몸 안에 넣는 순간 네. 점점 동물화 돼 갈 거예요. 오. 내 뇌가 경험하는 첫 번째 환경은 몸이고 네. 결국은 환경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는가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와, 진짜요? 네, 그래서 유사과학이 아니고 실제로 이게 오씨. 주류에 가까운. 유사과학이 아니었어요? 씨. 저 되게 무시당했거든요. 이런 얘기했다가. 아 진짜 누구 누구한테? 어이, 침풍펄? 아니 뭐 뿐만 아니에요. 엄청 무시당했어요. 이러고 얘기했다가 저를 불러주세요. 유사과학이라고 아주 그냥. 저를 불러주세요. 아주 그래요. 아니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유사과학 저는 약간 유사과학 같은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기보다는 재밌잖아요. 재밌죠, 사실상. 재밌죠, 네. 어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니까. 네. 그러니까 뇌라는 것 자체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핸드폰을 칩시다. 네네네. 여기 안에 뭐 카카오톡도 있고, 네, 뭐 네. 내비게이션도 네. 있고, 뭐 심지어 뭐 치면 뭐 구글, 뭐 네. 네이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뇌라는 것 자체도 일종의 이런 스마트폰처럼 어떤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을 갖추고 있는 거고, 실제로 어떤 정보라는 거는 다른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클라우드가. 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런 생각을. 여기까지는 검증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네, 검증할 네, 수는 네.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왜냐면은 약간 좀 가끔 몸이 예를 들면은 뭐 심장이 바뀌었다, 심장 이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기억도 갖고 갔다 어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거는 약간 유사과학에 유사과학. 가까울 수 있죠. 네. 내가 범죄자의 심장이 들어오면은 범죄자의 마음이 들어온다. 이거 약간 만화적인 콘텐츠고 그래요? 이거는 네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뇌에서 모든 거를 관정하고 컨트롤하고 여기에 모든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기에는. 근데 이렇게는 또 볼 수 있죠. 비슷한 예가 있는 게 남성의 몸에 여성의 뇌가 있다. 또는 여성의 몸에 남성의 뇌가 들어갔다. 네. 그럼 사실은 이 뇌도 계속 내가 남성이라고 믿기보다는 내 몸을 점점 따라가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수술을 받거나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바뀐 분들의 경우에도 사실 내가 어떤 몸에서의 경험을 하는가가 굉장히 큰 영향들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 호르몬이 계속해서 나오고 내가 매달 생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내 경험이 바뀌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 남성으로서 갖고 있던 경험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나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아이덴티티라는 건 사실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래서 오늘의 네 번째 이제 이론으로 크게 이제 제가 찾아봤던 이론은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마음 따라간다, 그러니까 내 기억을 따라간다, 아니다 몸 따라간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러티브나 이야기, 내가 이제 주변에서 경험한 모든 스냅샷들의 총체가 나다. 뭐 이렇게 보면 내러티브가 세 번째였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네 번째는 사실 나라는 거는 뇌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결국 내가 나라고 믿는 거는 그냥 잠깐 동안의 허상일 뿐이지 알고 보면은 나라는 존재, 자라는 존재는 이게 다 허상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약간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아이덴티티라는 어떤 그 단어라는 거 갖고 있는 그의 힘이라고 봐요. 사실은 정체성. 단어가 사실 나온 이상 그것에 대한 어떤 쓰임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어떤 그것에 대해서 정체성이라는 게 뭐야? 아니면은 또 뭐 아이덴티티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사실 뇌가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거에 진짜 한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뭐
정확하게 따져서 10%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평소에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냥 내가 나인 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근데 그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끔 가다가 저는 분기별로는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게 좋다고는 봐요. 왜냐면은 그거를 했었을 때에 계속 변해가는 자기 자신을 예를 들면 정의를 내려서 쓸 수가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아이덴티티라는 거를 그 주제에 대해서 사실 생각한다라는 거는 목적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인 거지. 지금 내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나를 어떻게 정의하든 어쨌든 다 틀렸어요, 그거는. 아, 맞아. 이거 되게 깊은 얘기인 게 미래에 어디 있고 싶어요. 미래예요. 네. 나 진짜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또는 미래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나 스타필리스? 아.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아유, 너무 비싸. 못 들어가요, 거기. 네, 위치 좌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뭘까요? 그냥 오픈하게 아, 예. 미래에 좀 뭘 하고 싶냐? 뭘 하고 싶냐. 저는 약간 좀 예민해서 좀 이게 뭐가 변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가져요. 항상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 미래라는 어떤 거기에 어느 한 지점 그냥 그들이 느끼는 어떤 우린 지금 미래에 와 있어라는 어떤 거기에 있을 때 저도 거기 어딘가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래도 좀 앞서 나가면서 같이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쪽에. 그렇죠. 그냥 예를 들면 뭐 나이 한 7, 80대도 요즘에 뭐 메타버스 할아버지 요즘 뭐 제페토 어디 지금 제페토가 그때도 잘 되겠죠? 네. 아무튼 뭐 어디에 있어 그러면은 저도 거기에 가서 있는 그런 할아버지가 되고 싶고 그게 좀 사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저의 에너지고 그게 저의 아이덴티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일단 다음은 또 이제 준비 많이 하고 흥분되는 게 다음 웹툰 어떤 걸로 준비할지 그 작업도 지금 그쵸. 많이 꿈꾸고 지금 이제 있겠네요. 작업을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어떤 제가 이걸로 뭔가 대박을 내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좀 되게 즐겁거든요. 고민을 하고 있고 막 이 지점이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좋거든요. 약간 알려줄 수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 웹툰인지? 이건 약간 호러. 호러. 네, 스릴러 호러 약간 좀. 뇌가 나오나요? 뇌를 좀 넣을까요? 내내 네 번째 편의 1부는 요걸로 일단 아이덴티티 편을 마치고 서로의 뇌를 까본 걸로. 저는 못 까본 것 같은데. 못 갔나요? 약간 까봤어요. 약간 까봤어요. 살짝. 약간 두피 약간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 더 까보는 건가요? 네, 2부에서 더 까보는 걸로 가도록 하죠. 네.